현재 제가 찍은 영상을 보고 있는데, 왼쪽에 제가 고정이라 적어놓고, 오른쪽에 뚱뚱한 삼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뚱뚱한 삼촌의 이름을 이형이라고 적어놓고, 고정은 이황제라고 적어놨습니다. 이황제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거는 고정의 이름이 이다. 그것을 제가 여러 앞전에 영상 내용으로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영국의 브리테너커 백과사전에서 보면 안경을 끼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이라고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왼쪽에 이분이 이제 고정이 맞다면은 뭐 이가 되겠죠. 그러나 서양의 다른 기록의 내용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분은 이형으로 적어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다른 인물이라고 보면은 왼쪽의 분은 이 황제가 되겠고 오른쪽에는 뚱뚱한 삼촌 이형 왕이 되겠습니다. 황제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이제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이트의 기록 내용으로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분이 대한제국의 황제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은 앞전에도 소개했지만 바로 이분이 남기신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윌리엄 프랭클린 센즈라는 분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 직전 한국에서 근무한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미국 외교관입니다. 한국에서 근무를 했고 미국의 외교관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남기신 자료보다도 더 정확한 자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한국이라 하는 거는 이때는 대한제국 시대겠죠. 바로 이분이 되겠습니다. 미국 외교관 윌리엄 프랭클린 센지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말기 때 제주 밀란 수습에 나섰고 미국 외교관 미국 워싱턴에서 태어나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두 20대의 젊은 나이로 주 일본 공사관의 2등 서기관이 되었다. 1898년 고종 35년에 1월경에 주한국 공사관 서기관으로 발령되었다. 이때부터 1904년 고종 41년 널전쟁 발발 때까지 고종의 고문관으로 재직하면서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제국주의 대결 과정과 조선의 식민지화를 직접 목격하였다. 당시 대한제국의 중립 국회를 구성하여 고종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1901년에 고종 38년 5월에 제주에서 밀란이 일어나자 고종의 특명에 따라 같은 해 6월 2일에 광화진의대 100명과 함께 제주도에 파견되어 밀란 수습에 나섰다. 6월 12일에 서울에 돌아가 고종에게 교민과 평민 300여 명이 밀란의 과정에서 피살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후 1904년에 미국 국무성으로 귀환한 후 주 파나마 미국 외교관으로 파나마 운하 건설을 지켜보았으며 1920년대부터 정년 때까지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역사와 외교사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다. 그가 남긴 극동 해상 사기 1930년에 제주도를 독립의 전통뿐만 아니라 여러 이상한 간섭 때문에 다스리기 어려운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제주인들은 조선으로부터 독립을 바라는 해묵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제주 밀란을 섬 주민 전체가 동해안 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고종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고종의 고문관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고종과 같이 있었는 시기가 보니까 여기에 1898년에 있고 고종 35년 41년 35, 41년이면 6년이고 그 38년 여름말 또 나오니까 그럼 6년 정도 고종에 이제 고문관 역할을 했다 이제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제주도 이제 반란도 진압을 했는데, 제주도가 이제 조선에서 독립을 이제 요구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주도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 제주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반도, 지금 제주도, 그곳이겠죠? 자, 하여간 뭐, 저 고정하고 뭐 6년간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이분은 확실히 이제 고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이 남기신 책자에 고정 얼굴이 이렇게 남겨져 있죠. 자, 그러면 이분이 100% 고정이 맞습니다. 자, 이분이 남기신 기록 내용에 보면은, 자, 원문을 한번 봅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 이거는 제가 앞전에도 뭐 계속 소개를 했지만,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하지만 이게 바로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계속 요 부분만 계속 읽어 드렸는데요. 위쪽에도 한번 읽어 봅시다. 뭐 번역이 약간 다르게 나올 수는 있는데 뭐 그래도 한번 읽어 보면 재밌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강력한 귀족의 수행원에 속하는 비의 교적 기억이다. 우리 접근에 대한 경고의 짐은 우리가 공사관 건물을 떠나기 전에 시작되었고, 감시자들에 의해 길 건너편에 궁전문과 안뜰로 중계되었으며, 달리는 길에 우리 의자는 우리를 초라한 작은 벽돌 오두막의 문에 놓아두었습니다. 고궁에 있는 대사의 대강당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싸고 화려한 카페트와 그랜드 레피지 미션 체어로 간신히 가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내용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장소에 왔는 지형 형태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화려한 장식이 안 돼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구가 이제 비치되어 있고 뭐 화려한 뭐 카페트나 그런 건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정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의전, 사회자가 우리를 영접했으며 몇몇 법정 통역사와 미국인들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진 몇몇 신사들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삼촌이 파트에 합류했는데 그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뚱뚱한 왕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명랑한 성격과 나약한 태도 뒤에 숨겨진 놀라운 기민함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총명하고 명랑한 신사였습니다. 이어 고위 내시가 황제가 객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따라갔고, 마젠타색 예복과 공작색 깃털이 달린 털모자를 쓴 궁의 신하가 앞장서서 인도했다. 두 신하가 먼저 가서 화강암 계단을 올라 3번이나 엎드려 절을 하고 황제 앞에 마지막 경배에서 일어나 양쪽으로 조금씩 나아가더니 고개를 숙이고 눈을 찡그린 채 서 있었다. 자, 팔은 가슴에 교차 통역사가 같은 예식을 따랐고 알렌 박사와 나는 객례 대신 3개의 인사를 하고 작은 탁자 앞에서 도착했습니다. 그 뒤에 황태자가 화려한 금색 스크린을 배경으로 폐하와 그의 큰아들 왕세자가 서 있었다. 어떤 생명체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기 이제 황태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황태자가 화려한 금색 스크린 배경으로 폐하와 그의 큰아들 왕세자가 같이 서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종하고 이 큰아들이 왕세자가 같이 서 있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파티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이제 그 파티에 참석한 분 중에 이제 황제의 삼촌이 이제 파티에 합류했는데, 그는 외국인 사이에서 뚱뚱한 왕자라는 별명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라는 분이 한 명 있고, 이제 삼촌이라는 분이 있고, 그 삼촌은 뚱뚱한 왕자로 불렸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이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원문을 따로 이제 복사를 또 해놨습니다. 자, 뭐라고 구글에서는 읽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emperor's uncle joined the party. Fat Prince. 자, The Empire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제다, uncle, 삼촌이다. joined the party. 자, 파티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황제가 있는 곳에 이제 삼촌이 파티에 합류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The emperor's uncle joined the party. Fat Prince. 자, 여기 이제 번역한 내용이 있는데, 황제의 삼촌이 파티에 합류했습니다. 뚱뚱한 왕자라고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엉커라고 되시니까,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전당포 주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는 뭐 아저씨, 이웃집 아저씨, 뭐 전당포 주인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엉커라는 것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삼촌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엉커라고 검색하니까 여기 삼촌이라 나오죠. 그러니까 뭐 고종에 비교하면은 뭐 좀 친척분이 되지 않나 이제 싶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하여튼 여기서 번역에는 삼촌이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종이 삼촌이 예전에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삼촌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하나 한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중동부 예지승남에 기록된 왕은 2명이고 부모, 명나라와 아들, 조선 관계가 아닌가 싶다. 조선에는 추도가 2개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영상 강의하면서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고 조선은 아들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책자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 내용과 이제 거의 흡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황제의 삼촌이 이제 파트에 합류했다 그러면 친척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즉 이웃집이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영상 내용에 보면 이제 군호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군호는 임금이 왕자, 종친, 후신을 군으로 봉할 때 내던 칭호인데 뭐 수양군, 뭐 강해군, 뭐 흥성군 등이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고려 조선시대 군 복무자와 이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군대 편성의 한 단위다. 뭐 이런 내용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임금이나 왕자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친도 있다, 친척이다 그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황제의 이제 삼촌이 파트에 합류했다. 그리고 그분은 뚱뚱한 왕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삼촌이나 아니면 이제 그 왕가에 이제 해당하는 다른 이제 친척 관계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왕자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황제하고 관련된 집안 사람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사람이 뚱뚱한 사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앞전에 제가 또 소개한 내용인데 현재 이런 이제 이미지가 이제 발견됐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 내용은 놀랍게도 미국 지리학회 도서관에서 발견된 조선 왕의 이제 사진에 대한 것인데 도서관 측은 이 사진이 조선 제25대 임금인 철종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흔히 한국에서 최초로 사진을 찍은 왕은 고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만약 이 사진 속의 인물이 정말 철종 임금이라면 조선시대 개화기에 대하여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사진 속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임금은 30살 또는 30대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철종이 32세 때 승하였으니까 고종 때보다 한참 뒤인 1860년경에 찍은 그런 사진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킹이라고 돼 있고 황국의 이제 왕이다 그래 돼 있고 젊은 30살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철종을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왕의 이제 계보를 한번 봅시다. 고종에 이제 삼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종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의 이제 위쪽 그래프 형태를 보니까 흥선대원 그림이 보이네요. 그러면 고종의 아버지가 이제 흥선대원군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에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문조와 철종이 되니까 이제 이분들이 고종의 삼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태어난 시기와 왕으로 재위했던 기간을 이제 살펴보면 되겠죠. 문조라는 분은 1809년에서 1830년도까지 살았는 분이라고 확인이 되고 1830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종이 1831년에서 1863년도까지 사셨다고 하니까 이분도 돌아가신 날짜가 1863년이니까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조하고 철종 이 두 분도 앞전에 뚱뚱한 삼촌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철종이 재위 연도를 보면은 아래쪽에 이제 현종보다 더 늦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철종이 1831년도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종이 1827년도에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현종이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철종이 더 어린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현종보다 더 어린 삼촌이 되겠습니다. 왕의 재임 기간을 보면 더 늦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위쪽에 이제 순조분이 아들한테 바로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제 손자한테 물려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자가 다시 이제 철종한테 물려준 경우가 되네요. 왜 그런가 이제 보면은 이 날짜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위쪽에는 태어난 날짜고 이제 아래쪽은 재위 기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위 기간을 보면 순조가 1834년도까지 이제 했다고 나와 있고 이제 돌아가신 날짜 183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바로 이제 자식이 이 문조한테 재위를 넘겨준 게 아니라 손자한테 재위를 넘겨준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1834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쪽에 순조도 1834년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바로 이제 물려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849년도에 현종이 돌아가셨는데 위쪽에 보면은 1849년도 날짜를 따라가니까 철종이 되겠습니다. 이 날짜를 이제 따라가 보면은 현종이 먼저 되고 이제 철종이 그 다음에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철종이 조선 제25대 국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추존 황제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도 보면 또 추존이라고 되어 있네요. 황제가 아닌데 황제로 대우를 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제가 아닌데 어떻게 황제로 추존을 해줍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현종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대한제국 추존 황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 황제였기 때문에 그 황제의 신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황제의 신분을 찾아줬기 때문에 추존이라고 그렇게 적어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황제였는데 일본에 의해 가지고 황제의 청을 잃어버렸다, 말살되어 버렸다
그래가지고 고종이 다시 이제 황제로 다시 찾아준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철종하고 이제 현종이 태어난 날짜를 보면은 현종이 조카가 1827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 삼촌 철종이 더 늦게 태어났네요. 여기는 183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카가 먼저 죽었네요. 조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후대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 보면은 이제 철종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철종도 보면은 1863년도에 재위를 끝내고 이제 이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래쪽에 후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고종 쪽으로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면 1863년이라 되어 있고 여기 고종도 1863년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쪽에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은 영조 때 이렇게 형제가 이제 진종, 장조라고 두 명이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철종의 이제 위쪽으로 조상대를 이제 이동해 보면 영조의 장조의 이제 후손이다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앞전에 이제 현종은 여기 진종의 이제 자손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 쪽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 마지막에 자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철종으로 넘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종도 다시 아래쪽에 이제 후손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쪽 고종 쪽으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종도 보면은 위쪽으로 계속 조상을 따라가 보면 여기서 시작되네요. 자, 원종이라는 분에서 두 명의 이제 자식이 났는데 여기 인조하고 능창대군에서 따로따로 이제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능창대군의 이제 후손이 고종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쭉 아래쪽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는 보면은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왼쪽 편에 다른 이제 형제들이 이어받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후손이 없으니까 이제 고종 쪽으로 이제 넘어온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철종이 조선의 제25대 이제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철종이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문양을 보면 용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골룡포의 앞에 있는 용의 문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고종 때 보면은 이 오역권 문양으로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철종 시대에 이제 끝이 났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고종이 이제 국호를 이제 바꿔버리고 이 문양도 바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철종 제25대 여기서 이제 끝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앞전에 이제 고종의 이제 삼촌으로 문조하고 철종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분들은 뚱뚱한 그 삼촌하고 태어난 날짜하고 재위 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고종하고는 이제 뚱뚱한 삼촌하고는 이제 다른 분이다 이제 확인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고종의 어머니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영부대 부인이라고 합니다. 영부대 부인 민씨라고 되어 있고 1818년 3월 9일 태어나신 분이고 1898년까지 사셨다고 하네요. 조선의 부대 부인이자 대한제국의 추전 제후 왕비이다. 흥선대원군의 아내이며 고종의 어머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과 가기를 보면 1818년 순조 18년 2월 3일에 한성부 양덕방의 사제에서 아버지 민추구와 어머니 전주 이씨의 삼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 삼남을 언급하고 있네요. 그러면 고종의 외삼촌이 3명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본관은 영이며 숙정의 계빈 인영왕후의 아버지 민유중의 6대 손이다. 어머니 이씨는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후손으로 철종 때에 영모죄로 사사당한 이하전의 고모이다.
남동생인 민승호는 11촌 아저씨 민치록의 양자로 입적됐는데 민치록의 딸이 고종의 왕비인 명성황후이다. 민승호는 고종의 외숙부인 동시에 명성황후의 양오빠가 되어 흥선대원군 하야 이후 민씨 척족의 추장이 되었으나 1874년 고종 11년에 의문의 폭탄 테러로 사망하였다. 민승호 일가 암살 사건이다. 막내 남동생인 민겸호는 선해청 당상으로 부정부패를 일삼다 이모군란에 당시 군인들에게 피살당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걸 보는데, 민승호 일가 암살 사건이라고 되어 있고, 이 민승호가 1874년 11월 민승호 일가가 의문의 폭약을 선물로 받고 이를 개봉하다가 죽은 사건이다. 그러면 1874년에 죽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동생 민교모는 선해청 당상으로 부정부패를 일삼다가 이모군란 당시 군인에게 또 피살됐다. 이모군란이 1882년도니까 이것도 앞전에 서적하고는 연대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소 두 분은 제외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사남이 이제 태어났다 그러는데 두 명은 이제 소개가 되고 이제 한 명은 여기서 소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자, 그냥 원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황제의 이제 삼촌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파티에 합류했다 그러니까 이 삼촌이라고 예상되면은 친삼촌이 될 수도 있고 외삼촌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그러나 뚱뚱한 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왕자는 이거는 고종의 이제 그 왕가와 이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니 외삼촌은 왕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뚱뚱한 왕자라고 하면은 고종의 집안 쪽으로 그 왕가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이 외삼촌은 이제 민씨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왕자라고 하니까 이 씨가 이제 될 확률이 이제 높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정적으로 봤을 때는 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철종하고 이제 문조가 되는데 이분들은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설명인데, 그럼 고종의 이제 어머니 쪽에 외삼촌은 이제 봤을 경우도 뭐 외가도 이제 삼촌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외가 쪽은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사진이 철종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종이 언제 태어났나요? 자, 여기 철종이 태어난 날짜가 1831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63년도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요거 한번 연대를 한번 계산해 보죠. 1831년이라고 하니까 1831년도 더하기 30살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0을 더하면은 1861년도에 찍은 사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종이 1863년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사진 찍었는 게 2년 전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런데 이분도 보면 이제 젊은 분이잖아요. 3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분이 철종이 맞다면은 이제 앞전에 계산해 있는 것 같이 1861년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블로그에다 보면은 철종이 32세 때 뭐 생활했으니까 뭐 1860년도 경에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근사치 값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도록 했습니다. 1861년도에 찍은 사진이다. 자, 그렇게 계산이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말하는 이 블로그의 내용처럼 이분이 철종이 맞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다시 여기 개화 시기부터 시작해가 고대사까지 다시 연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록의 내용을 가지고 계기 일식이나 이제 월식 기록이 있는데, 현대 이제 기술로 이제 제작한 월식이나 일식 관측 기록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 보면 좀 이상한 지역에서 관측이 많이 되잖아요.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도 뭐 관측이 되고 그런데, 그러면은 실록에 적혀있는 날짜를, 연대를 누가 손을 댔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맞겠지요. 여기 이제 블로그도 보면은 이 사진이 이제 철종이 맞다면 다시 우리나라 역사를 조사해 봐야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역사가 이제 조작이 됐다면 당연히 연대도 이제 맞지 않다고 이제 보는 게 이제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뚱뚱한 삼촌이라는 분이 이제 같이 있었다.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기 다른 분이다 이제 예측되는 경우가 되겠죠. 제가 앞전에도 제 영상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 군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왕자, 종친, 후신, 군으로 봉할 때 내렸던 칭호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고종은 이제 황제이고 여기에 이제 종친이라는 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됩니다. 이 종친이 즉 왕이 된다,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실제 황제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황제가 아주 큰 나라를 다 통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황제의 아들이나 즉 종친을 이제 보내 가지고 이제 왕으로 임명을 해가 이제 각 지역을 이제 다스렸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즉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 여기에 적힌 이 뚱뚱한 삼촌 이형이라는 이 왕이 되시는 분이 기존에 다스리고 있었는데, 고종이 만약에 대륙에서 통치를 했는데 거기서 독립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한반도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 대한제국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의 한 부분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영상의 제목은 150년 만에 사라진 대조선고, 이제 때가 되었다, 다시 찾아야 할 우리의 역사와 땅이라고 이렇게 주제점을 올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지도에 한반도를 이제 조선으로 이제 써졌는데요. 여기 1876년도에 조선이 독립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아마 대만에서 이제 공개한 그런 지도로 제가 예측되는데요. 요즘 이런 비슷한 지도를 많이 찾아가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이제 찾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많이 조사해 보니까 이런 지도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돼가 이것으로 영상을 찍는 분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이제 일본이 점령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876년에 이제 조선이 독립했다고 하는데, 이 조선이 어디서 독립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요? 바로 청조에서 독립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 내용을 보면은 고종이 대륙에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76년도쯤에 독립을 해가 한반도쯤에 이동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자, 근데 대한제국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시기가 여기는 1897년으로 되어 있네요. 대한제국이 1897년에서 1905년까지. 그럼 1897년에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고종이 대륙에서 이 한반도로 와가 대한제국 만든 시점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그럼 1876년에 조선이 독립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독립에 있는 나라가 그전에는 청조였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청나라고 하는 그 청나라에서 독립을 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청나라 입장으로 보면은 조선이 자신의 속국인데 조선이 독립을 한다 그러면 이 독립을 인정을 해 주겠습니까? 청의 입장으로서는 조선을 속국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야 공물을 바치고 무엇을 하나라도 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뜯어낼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독립을 해버리면 하나의 별개의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청이 조선을 마음대로 통치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독립을 쉽게 줄 수 없지요. 그런데 1876년에 조선이 독립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바로 조선이 황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이죠. 이 자료는 로마 카톨릭 선교서가 남긴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이 지금 황제의 나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나라를 진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그런 기록 자료도 있습니다. 황제하고 이 진화가 반대로 적혀 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거는 제가 많이 공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 황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독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청에서 간섭을 하지 않은 거지요. 뭐 본인이 뭐 독립을 해가 뭐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 청에서는 반대를 할 그런 생각은 없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 독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76년에 이 한반도에 이제 독립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즉 원래는 청조였는데 이제 두 개의 나라 중에서 이제 조선이 이 한반도 쪽으로 이제 독립을 해버리니까 청만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은 그때 이제 청나라가 되는 거고 이 한반도는 이제 조선이 된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가 청조가 이제 분리되는 과정이 되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자, 그리고 1876년에 조선이 독립하자 바로 또 1895년 일본한테 점령당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조에서 독립을 이제 하니까 여기에 이제 기반 시설이 이제 튼튼하게 자리 잡지 않았으니까 일본이 바로 이제 이 독립한 나라를 다시 점령해 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그때부터는 여기에 이제 조선의 이제 비극이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라가 독립하고 이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튼튼한 국방력이 없으니까 자꾸 청나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다 이런 식으로 자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청나라는 간섭하기 싫은데 하도 이제 그러니까 하도 도와달라 그러니까 안 도와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청이 이제 이 조선을 자꾸 간섭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독립되자마자 바로 여기 1895년 한때 점령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한제국이 만들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만들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의미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조선이 대륙에서 이제 독립을 할 그 당시 1876년도에 그럼 대한제국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리고 대한제국이 바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895년 일본한테 점령돼야 된다. 그래야 말이 맞지 않는가요? 이 지도의 기록으로 보면. 자, 그런데 대한제국이 1897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연대의 차이가 있다, 이제 그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몇 년 차이가 있는지. 1876년도에 이제 독립을 해가 대한제국을 만들었다 그러면, 대한제국의 날짜를 보면 1897년이니까 여기서 1897년을 빼보면 21년 차이가 나네요. 1876년도에 대한제국이 이제 한반도에 독립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럼 21년 차이 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러면 역사 조작도 21년 그 차이가 나겠네요. 1895년에 일본한테 점령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명성황후가 언제 시해됐죠? 자, 명성황후가 을미사변 때 시행당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을미사변은 1895년 10월 8일 조선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일본군 한성수비대 미야모토 타케타로 등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건천궁 공영합 일대에서 명성황후 민씨를 칼로 찔러 암살하고 시신에 쏘기를 뿌려 불태운 사건이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성황후가 일본한테 시해당하고 바로 이후에 이 한반도가 이제 일본 땅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1895년도 일본이 이제 조선을 점령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나오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을미사변 1895년 명성황후가 이제 일본한테 시해당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선이 일본한테 완전히 점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본이 명성황후를 이제 시해한 경우가 조선을 이제 먹기 위해 이 명성황후가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황후 시해하고 바로 난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넘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러면 명성황후께서는 이 조선을 지켜주신 바로 최후의 마지막 인물이 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명성황후를 왜 나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 명성황후가 1895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고, 고종이 한 2년 있다가, 그러면 대한제국을 이제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97년 이전에는 뭐 대륙에서 독립을 했다고 하니까, 글쎄, 그 전에 국호가 뭐였을까요? 맨 조선이었겠죠? 아마 고려였을까요? 조선이라는 명칭은 이 대한제국 시대 때 일본 왕이 칙령으로 이제 한국을 이제 조선을 칭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나라 이름이 고려였지 않았을까요? 많은 고지도에는 뭐 조선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태조 이성계께서도 처음 이제 나라를 만드실 때 고려의 법률과 법통을 따른다 그리고 고려의 국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 이전에는 고려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시대 때 지도를 보면은 이 한반도가 이제 고려로 적혀 있잖아요. KBS에서 제작한 역사 한방의 한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영상 한국사 191 전 세계로 팔려간 일본의 조선인 포로로 올려온 예전의 영상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일본에 이제 잡혀가가지고 거기 사신 분들의 호족 대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재미난 내용이 이제 표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반도가 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다른 표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2년에 나가사키 평호적 마을의 호적대장. 마을에는 많은 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호적대장에는 그들의 생활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출신국 조선을 당시에는 고려라고 표기하고 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는 이 한반도가 보통 조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표기를 보면 출생지가 고려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언제지요? 자, 여기에 앞전에 지나가는 거 보면은 1642년도라고 합니다. 1642년도는 우리는 조선이 탄생된 시기가 한참 지난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대는 호족
장부에 조선이라고 이제 표기돼야 정상이었나요? 근데 왜 고려로 표기됐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조상이 고려인이래 가지고 그럼 고려로 표시했을까요? 안 그러면 원래부터 이 한반도 땅이 고려였기 때문에 고려로 표시했을까요? 자, 이 내용이 참 이상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1642년도면 분명히 조선이라고 호적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고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호가 이렇게 예전에는 조선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다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1642년도면 이 당시에는 국호가 고려에서 조선은 바뀌었는데 그러면 조선이라 사용하지 않고 고려로 사용했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호족 장부 대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종하고 이제 뚱뚱한 삼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종이 대륙에서 이제 통치를 했고, 이 뚱뚱한 이 삼촌이라는 분이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통치를 하셨다면, 어느 시점인가 이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 두 분이 같이 전에 참석한 이제 내용을 이제 기록한 서양 기록의 이제 서적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제가 역사를 이제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이 역사 기록이 상당히 이제 복잡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역사 조작을 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우리의 역사를 이제 가져갔다고 보면 우리의 역사가 중간 때중간으로 연대와 날짜도 이제 맞지 않고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서양 기록에도 보면은
이렇게 뚱뚱한 삼촌이 또 있었다는 것을 같은 시기에 설명을 하는 내용도 보면은 참 우리나라 역사가 이상한 역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일본 놈들이 조선 총독부를 한반도에 설치하고 조선사 편서회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조작했는지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것을 타고 과거를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심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한 조선 역사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양 기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윌리엄 프랭클린 스탠즈께서 남기신 한 서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의 내용으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증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고장께서 너희들은 뭐하니? 나의 역사를 찾아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선계보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이 좀 이상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고정이라 써져 있고 현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가 뭔가 이상해 가지고 이 계보 위쪽을 이렇게 보니까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태조부터 시작하잖아요. 태조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후대에 왕이 이제 바뀌는 그 모양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세조의 자식들이 덕종, 예종으로 바뀌었는데, 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1418년에 세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이 상태로 보면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아래쪽에도 보면 연산군 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그 아래쪽 후대를 보면은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느 때는 한쪽 방향만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조 부분부터 약간 특이한데요. 인조 부분에 보면 인조 밑으로 이렇게 후대를 보면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숙종 때 이제 자식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낳는 걸 봅니다. 근데 숙종 쪽으로 연결되면서 영조까지 가고 경조해가 이렇게 정조까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위쪽에 보면은 인조부터 해가지고 인조의 자식이 한 명, 두 명, 세 명이 나는데 여기 이제 효종 쪽으로 해가 아래쪽으로만 계속 전달이 되고 왼쪽으로 보면 소현 세자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는 왕이 출생이 안 되고 밀풍군위에서 여기서 이제 후대가 나지 않고 여기서 단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는 후대가 없다는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기 인조 쪽을 보면은 여기 오른쪽 편에 보면 또 후대가 있는 것을 확인이 됩니다. 여기 능창대군이라 되어 있는데 이 능창대군이 위쪽에 보면 원종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인조 때부터 해가 아래쪽으로 계속 왕권이 전달되는데 오른쪽 능창대군 쪽을 보면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 보면 인평대군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봉영군, 의원군 여기 다 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끝에 보면은 군자가 다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창대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위쪽에 여기는 안흥군, 요 앞쪽부터는 이제 이기라고 이제 붙었는데 그 다음에 원으로 이제 바뀌네요. 이거는 이병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남영군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이제 고정까지 연결되는데, 자, 이 계보를 보면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직책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조 때 이제 바로 밑쪽으로 보면 허정 쪽으로 이렇게 계속 보면은 여기는 계속 왕권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철종 때도 있고 현종 때도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단절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능창대군부터 이 아래쪽 부근 후손들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서 통치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인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아래쪽 부분은 이분들은 대륙에 있었다고 보는 게 이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고종 시기에 와가지고 이 대륙에서 이 한반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반도에 어떤 분이 살고 있었냐면 요 바로 삼촌이라는 분이 여기 한반도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 거죠. 자, 그러면 고종이 원래는 이렇게 대륙에 있었는데, 자, 이분이 이동한 거지, 이렇게 한반도로. 자, 이렇게 한반도에 이동을 하면 여기 삼촌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군데의 세력들이 이렇게 다툼을 하는 거죠. 대륙에서 망하고 야 한반도로 왜 기들어왔느냐? 그러면서 이 삼촌이 이 고종하고 이제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촌이 여기에 한반도에 고유한 토종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고종은 대륙 쪽에서 이동해 들어온 사람이니까 이분은 이제 손님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이제 직책이 황제가 되고 여기 삼촌이라는 분은 그냥 왕이신 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책으로 따지면 이제 고종이 더 높은 분이고 삼촌이라는 분이 더 낮은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고종은 대륙 쪽에서 이 한반도로 들어온 손님 객이잖아요. 그러니까 객이니까 아무래도 세력이 이제 약하다고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래가 이 삼촌이 토종박이 사람이 이 시간에 이제 세력 다툼을 하면서 이 고종을 밀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종을 밀어내버리고 자신이 이제 황제가 되므로 해서 실제 진짜 고종은 사라지고 이분 뚱뚱한 삼촌만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촌이 이제 이 아래쪽으로는 이 순종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업무를 보지 않나 이제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 있는 이 순종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죠. 남의 아들을 데리고 다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황제 고종의 세력을 이제 밀어냈는데 그 황제의 자식을 데리고 다닐 리는 없다고 보는 경향이 되죠.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분은 현재 이 삼촌이라는 분의 이제 자식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친왕, 자, 이분은 이 현재 삼촌이라는 이제 분의 이제 또 자식이 되겠고, 또 영친왕, 이분도 또 삼촌 자식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잘 안 보이나요?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삼촌이 이제 고종을 먹어버렸죠. 그래가 이 삼촌이 일본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같이 이 한반도를 이제 다스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으로 이제 둔갑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종이라고 알고 있는 분은 바로 이 삼촌이 된다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고종은 이제 사라진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종이 그냥 대륙에서 계속 망할 때까지 그냥 살았으면 괜찮은데 한반도 쪽으로 독립해 가지고 이제 조선은 이제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삼촌분이라는 분이 한반도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계획 식구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보다 더 높은 황제의 직책을 갖고 이 한반도를 이제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쌤통이 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장배기가 이제 객식구를 이렇게 잡아먹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삼촌이라는 분이 고정으로 둔갑했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프로그램 이미지 이렇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제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실종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고정을 이렇게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고정의 역사를 찾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요 고정의 역사를 이제 지워버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대륙 조선의 이제 역사가 모두 이제 사라지는 경우가 되겠죠. 바로 요 삼촌이 고정으로 이제 둔갑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늘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반도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고정이라는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반도에서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고 대륙 북경 있지 않습니까? 베이징, 거기서 이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고정의 장례 사진이라고 이렇게 한 장이 그림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약간 특이한 점이 보여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자라는 분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삼촌이라는 분은 시샘을 그만 부리고 고정의 탈을 벗고 원래 이제 삼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고정이 이렇게 또르르르 와가지고 괜히 삼촌한테 붙어가지고 말썽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이제 이 고정을 바로 잡아먹었습니다. 그래가 삼촌이 고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순종인데요. 요 순종이 이제 삼촌의 아들인가, 고정의 아들인가. 남의 자식을 데리고 다닐 일은 없으니까 이거는 삼촌의 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삼촌이랑 보면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저를 많이 닮아 보이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 고정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삼촌이라는 분하고 많이 닮았잖아요. 이마가 상당히 이게 넓잖아요, 삼촌은. 이 고정보다 더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순종이 이마가 상당히 넓죠. 그 순종도 보면은 사람이 통통합니다. 이 사람이 체질적으로 이 살이 찌는 경우는 좀 유전적인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삼촌이라는 분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통통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도 보면 이제 상당히 이제 통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의 그 나이 많이 먹고 그 늙은 모습을 보면은 요번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고정이라고 예측되는 이분의 자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삼촌의 자식입니다. 순종은. 자, 분명합니다. 요거 재밌네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명하니까. 이 계보를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면 재밌겠습니다.